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오. 좋습니까?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눈이 안 왔어. 네. 부산은 뭐 부산 경남에서 눈 보는 건 그렇게 흔한 풍경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눈이 내린다는 건 좋긴 합니다만, 이게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이게 진짜 몸찬 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우리 건강미녀 정준희 아나운서, 네. 우리 공크는 첫 출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건강미녀 정준희 아나운서는 추위 많이 탑니까? 건강 미녀인데 겨울에는 너무 추위를 많이 타고요. 진짜? 뭐 핫팩 없으면 못 살아요.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음. 체온을 재보면 36.5도가 안 돼요. 에? 그러더라고요. 체온이? 35도예요, 그럼? 그 정도면 제가 잊지를 못할 것 같고 어. 좀 이렇게 저체온증도 있어요. 약간 저체온증이 네. 있고, 그럼 손발 차고 손발이 차고, 네. 특히 겨울 되면은 거의 뭐 패딩은 입고 달고 사는 다니고. 거죠. 네. 그럼 이불 밖에 되게 위험한 세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하.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네네. 손님팔이 네. 이렇게 10분 있어도 안 따뜻해져요. 그러면 네. 정말 잘 오셨고, 네. 준희 씨는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셔가지고 진료비를 내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술은 안 먹고. 진료비 다 빼고 진료비 내는데 오늘 진료를 궁금한 거 다 네, 물어보시고 오늘 잘 오셨고. 네.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성격이 느긋할수록,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뱃살이 많을수록, 그리고 근육량이 적을수록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에? 그럼 강 박사님은 추위를 에? 많이 타실까요, 안 타실까요? 저는 추위를 안 탑니다. 안 타십니까? 제가 이 손이 따뜻한 남자예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손을 안 놓으려 그래, 겨울에. 그러니까 확인해 손난로래. 손난로다. 살아있는 손난로다. 저도 자기도 그렇고. 한 교수님도 그럼 추위를 많이 안 타시는 편이세요? 저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타는 편입니다. 우리 네. 강 박사님이나 또 저 포함해서 약간 네. 이렇게 좀 뚱뚱하신 분들이 추위를 조금 덜 타는 이유가 네. 지방이 많고 그리고 근육량이 많은 분일수록 네. 조금 추워도 네. 근육이 조금만 흔들려도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마르고 여위신 분들이 추위를 훨씬 더 잘 타고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추워요. 오늘 내가 왜요? 파트너가 나와가지고.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추위를 좀 심하게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태우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손발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주제가 바로 수족 냉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언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오늘의 명인을 모시겠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진짜 명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최단 한방명은 조병재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어떻게 주제에도 아시고 의상을 좀 이렇게 밝고 따뜻한 걸 이렇게 일부러 맞추신 거죠? 일부러 좀 따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평소에 좀 따뜻하신 분은 아니고요. 평소에 좀 썰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따뜻함과 썰렁함을 함께 네. 다 갖고 계시는. 오늘 그 공개 클리닉 웰에서 예. 이 따뜻함을 받으셔가지고 네네. 수족 냉증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시작부터 교회 박수를 같아요. 시작부터 박수 한번 딱 받고 가시는 분이시네요, 진짜. 근데 그 원장님 진짜로 이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면은 네. 수족 냉증 때문에 병원 찾는 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수족 냉증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나는 소화기가 안 좋다, 또 비뇨기가 안 좋다, 네. 면역 질환이 있다, 알러지가 있다. 이제 이런 기본 이제 주증상을 가지시고 네. 부수적으로 꼭 약방의 감독처럼 네. 손발이 나는 냉하다, 예. 또 속에 열은 있는데 손발이 차다 이렇게 수족 냉증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네. 원장님은 그러면 좀 약간 손발이 차가운 편이세요? 따뜻한 편이시고? 어떠세요? 저도 이제 좀 긴장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손발이 조금 차가워지는데 네. 또 환자분들 열심히 보고 이러면 좀 따뜻해지고 예. 또 따뜻한 사람을 보면 또 손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좀 어떠십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멘트 좋다. 아니, 환자가 없으면 손발 차지고, 환자가 많으면 손발 따뜻해지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네네. 왜 주변에서 보면은 네. 이 자기 손이 너무 차서 남들하고 악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맞아.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수족 냉증이라면 주로 어떤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호소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냉증이라면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손만 차다. 네. 또 혹은 어떤 분은 나는 잘 때 발이 너무 시려서 잘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막 속은 열이 있어서 막 얼굴은 후끈후끈한데 네네. 손발은 또 차다. 어허. 아니다, 나는 온 몸이 다 차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차도 아. 부위별로 다르고 그러네요. 또 뭐 속과 겉이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수족 냉증들을 호소하시고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또 체중 증가, 어떤 분은 살이 안 찐다, 다양한 증상들을 좀 갖고들 오십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만 금방 손발이 차다 그랬는데 증상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강박사님 따뜻한 분이고 한 교수님도 저도 따뜻한 편. 따뜻하고. 예. 그럼 준희 씨는 온몸이 차요? 저는 손발이 특히 찬 것 같아요. 손발이 특히 네. 차다. 아, 몸에 열은 또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아 손발. 네. 그럼 잠깐만. 근데 사실 조 원장님 네. 오늘 주제가 수족냉증이잖아요. 근데 동의보감에도 수족냉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전에는 보일러가 없어서 더 추웠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구들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코는 시리고. 맞아. 네. 예. 그 예전에 이제 표현들이 주로 이제 양, 기, 혈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족냉증을 어떻게 예전에는 기록을 했는고 하니 음과 양의 조화가 맞지 않았다. 또 혹 혈이 부족하다. 아하. 또 혹은 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분류해서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이제 음과 양 이러면 우리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내 심장인데 내가 마음대로 100번 뛰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또 오늘 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위산 많이 나와. 뭐 땀 나라. 뭐 열 올라가라. 이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오 이거 재밌는데요. 예, 이러한 신경을 그 자율신경이라 그럽니다. 네.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경을 네. 자율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둘이가 또 조절하거든요. 네. 그 옛날 말로 하면 음과 양, 아. 기와 혈. 네. 그 예전에도 이 두 가지가 조절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네. 손발은 시릴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항문도 자율신경이 있어요. 예. 그래요? 내가 생각 안 해도 항문 딱 닫고 있잖아요. 아 맞네. 내가 기절하면 항문 딱 열려버려요. 예. 그러면 다 새 나가거든. 근데 아. 내가 몰라도 딱 닫고 있어요. 그럼 잘 때도 닫고 있잖아요. 닫고 있잖아요. 그 열리면 큰일 나거든.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비근한 예로 쉽게 우리가 자율신경 부전인분을 보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교장 선생님 그 뭐랍니까 아침에 조회 때 네. 이야기가 길잖아요. 훈시. 예. 예, 훈시하시면 그때 서서 있다가 특히 여학생들 픽픽 쓰러져요.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율신경이 네. 약간 부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특성입니다. 아. 기질합니다. 의외로 많고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부조화 때문에 고생하는 분 진짜 많습니다. 네. 아니 교장 선생님가 말씀하실 때는 자율신경이 아니고 조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네. 손발이 찬 거는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혈액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가야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자율신경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서 막 우리가 흥분하고 항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네. 또 우리 창자 안, 우리 식도, 위장, 소장, 대장처럼 이 창자 안에서 우리가 소화기 하는 우리 배부를 때 턱 늘어지듯이 네, 네. 그쪽을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 이래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도 하나는 혈액이 창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자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요. 예, 복강 내로 네. 혈액이 가버리면 이 말초 쪽은 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손발이 당연히 차게 되겠죠. 오. 반대로 우리가 긴장을 해요. 막 긴장하면 네.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을 쪼르륵 이렇게 작게 수축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질리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이 바깥으로 너무 이렇게 막 긴장이 되어도 차가워질 수 있고 또 피가 끝으로 안 가고 속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도 손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뭐라고 병명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네.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네. 레이노병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이 지금 키워드. 저희 공개 크리웰이 1000회가 이제 1100회가 다 돼갑니다. 예. 제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한 10년은 진행한 것 같은데 레이노병 아니 예. 했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한 교수님 그렇죠. 예. 레이노병이 뭡니까?
레이노병은 1800년대에 네. 그 이탈리아 의사인 루이스 레이노라는 사람이 네네. 발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위에 노출된 분이 파랗게 색깔이 변하면서 손에 너무 통증을 느끼는 그런 병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손이나 발에 있는 말초혈관이 추위나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수축을 해서 체온이 떨어지고 차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전에는 레이노병과 레이노 증후군 또는 레이노 증상을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류마티스 질환처럼 다른 질환에 의한 걸로 구분해서 이렇게 다르게 말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통찰해서 레이노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레이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습니다. 많으세요? 예, 수족냉증하고 진짜 구분이 힘든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 네. 레이노병이 특징적으로 보면 창고제 갔는데 색깔이 파랗게 질하면서 예. 따뜻한 데 오면 또 싹 풀려요. 네네. 풀리는데 파랗게 질하면서 쉽게 너무 통증을 잘 느낀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더 많죠. 서양 사람보다도 백인보다도 레이노병이? 한국 네. 사람이 더 수족냉증이 많은 걸로.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병재 원장님은 체질로 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체질하고 수족냉증은 이게 제가 봐도 상관관계가 좀 있겠네요. 예, 잘 아시고 계시네요.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자율신경 이랬을 때 네. 그 교감신경이 막 항상 우리가 긴장이 많고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늘어져서 좀 이렇게 느린 듯 게으른 듯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것도 우리가 체질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아까 교감이 긴장되는 그런 타입들은 대체로 좀 마르고 네. 좀 이렇게 좀 이 예민한 타입들 네. 이런 분들도 아까 말했던 레이노처럼 조금만 긴장해도 막 손발이 차가워지고 하얗게 질리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느리고 게으른 분들은 그야말로 혈액이 손끝 발끝으로 안 가고 복강 내로만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네. 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또 혈액 순환 장애가 있죠. 네. 그래서 체질적으로 보통 이 교감신경 항진형 타입 네. 우리 보통 뭐 태양인이라든지 소음인이라든지 이런 네. 타입들은 네. 주로 이제 긴장성으로 인한 수족냉증이 생기기가 쉽고 네. 반대로 우리가 체구가 좋은 뭐 태음인 네. 또 아주 급하신 소양인 네. 이런 분들은 혈액이 끝으로 못 가고 복강 내로 자꾸 쏠리기 때문에 네. 또 수족냉증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정준희 아나운서는 물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만 딱 보기에 어떤 대체로 조금 체질 같습니까? 긴장성이 있는 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럴 때는 막 따뜻하고 이러는데 네. 또 좀 멋있는 남자가 있다든지 좀 긴장을 하면 좀 손발이 차가워지고 네, 네. 몸이 차가워지는 네, 네. 이런 타입이 아닐까. 그럼 뭐 체질로 나누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소음인 계통이나 소음인.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틀리죠. 소음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소문이 맞고 오늘은 상당히 편안하네요. 오늘 편안하게 앉아있네. 아니 긴장을 오늘도 전혀 수족냉증이 지금 있는데. 근데 아니 이런 타입 있잖아요. 네. 저는 TV에 뭐 매콤한 걸 하잖아요. 예. 그만 봐도 콧등에 땀이 나요. 예. 겨울에 식은 밥 먹어도 땀이 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매운 거를 실제로 먹었을 때 누구나 땀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위장관 내가 더워지면 네. 특히 이제 안면 쪽으로 네. 이렇게 땀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위장으로 싹 쏠리는 거죠. 예. 맛있는 걸 본다든지 매운 걸 본다든지 또 실제로 매운 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예, 돼버리면 위장을 막 자극을 해서 혈액이 창자로 모이겠죠.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손발은 혈액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도 와 나는 열이 많아서 막 얼굴 쪽은 땀이 많은데 발이 차다든지. 제가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피가 뭐 똑같이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한쪽으로 많이 가면 다른 쪽이 모자라겠네요. 네. 그러네요. 야. 사실 저희가 지금 한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양방에서는 수족냉증을 다루는 과가 없지 않나요? 와. 네. 오. 근데 이게 수족냉증이라는 네. 게 어떤 질환을 칭하는 게 아니라 손발이 차다라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땀이 난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명으로 나눠지면 아까 말했던 레이노병 같은 병도 있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주증, 네. 그리고 전신성 경화증 같은 류마티스 질환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그리고 혈관성 질환들, 다양한 그 어떤 질환들이 수족냉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맞춰서 뭐 내분비내과나
또는 신경과나 가정학과나 여러 과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네. 하기 때문에 먼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황 교수님 말씀하시고 강 박사님 외과시잖아요. 우리 예. 외과에서는 아마 목 디스크 정형외과 쪽에서 보면 목 디스크요? 디스크가 일단 이제 요추 디스크 있는 분들도 네. 좀 손발이 찹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고 예.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로 이제 내과 쪽에서 네네. 이제 보는 분들 계시고 내분비 쪽에서 보시고 음흠. 또 혈관외과라고 혈관만 주로 보는 분들 계세요. 네네. 외과 아, 혈관외과 의사 중에서.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혈관 조영수를 해가지고 네.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음. 또 특히 당뇨병 환자든지 아하. 또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이렇게 석회가 된 분들은 네네. 그 가지러 가는 동맥이 약해서 네네. 찬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는 그런 과가 특별히 있죠. 예로부터 머리는 차게, 손발은 따뜻하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맞아. 이런 이 수족냉증 그냥 두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손발이 차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큰 병이 되진 않고 다만 사회생활이나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족냉증은 뭔가의 몸의 자율신경 혹은 기혈 이런 순환 여러 가지의 이제 불균형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이제 사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양방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과에서 본다시피 네. 내분비 장애도 이제 실조가 된 거고 네. 또 이제 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깨졌다라든지 또 소화기 계통의 문제, 또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또 수면의 문제,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처럼 이런 거 류마티스 같은 거.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벌써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졌다 할 때 자기 몸이 뭐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지를 빨리 좀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를 하셔야 네. 큰 병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했던 레이노병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네네. 좀 방치를 오래 두면 레이노병이 결국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피부 말초 신경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끝이나 발끝이 궤양이나 괴사, 피부 괴사.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실제로 썩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또 레이노 말고도 네네. 버거시 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네.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은 말초혈관이 약해져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검사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떤 황 교수님 예,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나요? 그렇죠. 우리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 네.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열 검사라고 실제 손발에 그리고 몸의 실제 온도를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서 체온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한냉 유발 검사라고 네. 2도에서 4도 되는 또 차가운 찬물에다가 네. 손이나 발을 한 2분 정도 담굽니다. 네. 담그고 난 뒤에 뺐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검사도 있고요. 쉬운 검사인데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초 혈관을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도 있고요. 네. 예. 손톱 밑에. 예, 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또 동맥 경화도 검사 그렇죠. 이런 거 아, 동물 있죠. 좋아하는 검사. 예. 초음파 검사도 있고 이렇게 상지 하지에 묶어서 탄력성을 보는 것도 있고 네. 그 혈관 나이라 그러죠 그걸. 예.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원장님 네. 그러면 한의사들은 무슨 검사합니까? 아, 한의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이제 하느냐? 물론 이제 우리 한의원에- 이야기했어요. 한의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종목이 양방만큼은 안 되지만 네. 또 손발만 차다고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기는 좀 또 그렇죠. 쑥스럽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인 기혈의 조화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런 경락 기능 검사 네. 이걸 통해서 오장육부 간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고 또 한방에서도 요즘은 이제 체열을 찍어서 양방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 체표면과 말단의 어떤 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체질적 특징이 어떤가 그걸 알아야 또 어떻게 또 관리를 시켜주고 생활 지도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체질을 먼저 확인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맞도록 어떤 식사를 해야 되고 금할 음식 또 특히 이제 운동법이나 목욕법들도 체질에 따라서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나 그리고 맞도록 이제 침 치료라든지 또 그게 맞는 약물 치료라든지 이제 이걸 통해서 생활을 좀 바꾸게 만들어 드리죠. 예. 자, 오늘 공개 크리웰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면 더 좀 성가시고 참 힘듭니다. 수족 냉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매번 우리 조병재 원장님 병원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패널 여러분께 드릴 거고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패널 OX판 갖고 계십니까? 들어주시면 돼요. 예.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오, 오를 보신다니까. 오를 하면 오를 본인이 보시는 분이 계세요. 오를 하면 오를 보여야 될 네.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X.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잘 들으시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족냉증 OX. 손발이 찰 땐 무조건 생강 계피를 먹으라.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답이 갈렸습니다. 건강미녀 정준희 아나운서는 네, 오고 뭐가 확실합니다. 강동원 박사님과 한 교수님은 X를 드셨어요. 네. 6글자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준희 아나운서. 내가 주로 먹어. 내가 주로 먹어. 반말을 하고 척추로 해가지고. 내가 주로. 네, 제가 주로. 근데 그럼 개선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아지는 건지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플라시보 몸이 따뜻해진다 효과인지, 이러고 미약 효과인지? 네, 먹는데요. 주로 뭐 생강차, 계피차, 알겠습니다. 우유에도 뭐 계피 네. 가루 뿌려 먹기도 하고. 네. 자, 강 박사는 이제 X를 드셨습니다. 네. 판을 약간 낮춰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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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틀린 답.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이라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답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단서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네, 모르는데 모르는데 무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다 답이에요. 자, 그러면 한송 교수님 X를 네. 드셨어요. 6글자로. 저는- 예. 이번엔 찍은 답. 두 분이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두 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준희 씨는 이걸 경험을 했다. 네, 네. 일단 정답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은희 원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X가 답이네. X가 답이에요. 예. 역시 저 무조건 들어갈 때는 이 네. 틀린 답이 많습니다. 예, 그걸 무조건 이러면 틀린 답이 많죠. 예. 근데 금방 우리 패널 분들 보면 확실히 자기 경험이나 이런 타입에 따라서 느낀 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속이 좀 냉하고 네네. 긴장감이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강을 먹게 되면 이 속이 좀 풀리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혈액의 긴장감이 좀 풀어지기 때문에 네. 생강이나 계피차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우리 강 원장님이나 우리 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보면 딱 이렇게 남자답게 또 속에 열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생강이나 계피처럼 좀 위벽을 좀 자극하고 뜨겁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먹어버리면 네. 혈액이 오히려 복강으로 자꾸 쏠립니다. 그것도 추워지겠네요. 예. 그래 되면 순간 조금 이렇게 더운 듯한 느낌은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생강, 계피 이런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향신료 계통들을 먹는 것은 네.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네. 체질에 맞게끔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뭘 먹어야 되죠? 잠깐만. 그 전에 그러면 정 원장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할게요. 계피야 생강이 도움이 되긴 하나 그렇죠. 체질에 네. 따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내 체질에 맞게끔. 그러니까 정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맞다는 건가요? 맞겠죠. 예. 그러네. 그럼 답을 맞히셨네, 다들. 다들 맞히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여자분은 속이 좀 이래 냉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따뜻한 걸 이제 드시니까 정말 이건 난 도움이 됐다라고 실제로 느끼시고 있는 거고 네네. 우리 두 분 씩씩한 우리 남자 원장님들은 이 드시니까 이 속만 열이 생기고 오히려 밖에 그러네. 나기 더 춥게 느껴지시는 제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계피하고 생강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는 특히 또 목을 쓰는 네, 직업이라 맞아요. 생강 자주 마시거든요. 마시면 막 열이 와요. 근데 오히려 추운 거죠. 몸에 열이 뺏겨서 뭐 그런 식은 건 잘 딱. 모르겠지만. 예. 자, 두 번째 OX판. 자,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다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판 주세요. 자, 수경증 OX.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땀을 빼자. 수족 냉증에는 반신욕이 최고다. 땀을 빼자. 수족 냉증에는 반신욕이 최고다. 약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자, OX판 들어 주세요. 지금 세 분이 저는 만일 저에게 OX판이 있었다면 저는 X를 들었을 겁니다. 이유는 예? 여섯 자로. 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땀을 많이 빼버리면 오히려 몸이 추워진다니까. 손발이 추워지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네. 좀 자신감이 없네. OX판 들어 주세요. 보세요. 다 들렸네. 자, 왜 그럴까요? 예.
아니 그건 뭐 좋은 점 생각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경험을 보면 약수터 가서 냉수 마찰을 하십니다. 정말 아주 건강하신 분들 중에는 평생 나는 따뜻한 물로 머리도 감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겨울에도 해운대 바닷가에서 북극곰 대회처럼 수영을 하고 또 수영을 나는 20년 동안 했다. 이런 분들 손발도 안 차고 그리고 추위도 안 탑니다. 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땀을 내고 사우나를 하면 몸이 따뜻해진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누가 맞다는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땀을 갖다가 많이 빼버리면 오히려 몸 안에 기력이 떨어지고 또 쇠하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추위를 더 느끼고 네. 몸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상대적인 추위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우리가 뭐 감기 걸려서 열이 올라가면 다 오한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오히려 열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이나 냉수 마찰을 통해서 표피에 네. 열을 조금 내리고 나면 오히려 바깥 기온이 전혀 무섭지 않은 그래서 냉증이 걸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땀을 많이 내버리면 오히려 혈액이 바깥으로 잘 가기 때문에 또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역시 체질에 따라서 자기의 목욕법이나 건강법이 네. 달라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은 아니다. 이거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는 아직 젊다기보다 어려서 네. 찬물에 못 들어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반신욕 같은 거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반신욕을 하는데요. 반신욕을 네, 해요? 몸이 차서 하는데 몸상 가서. 예. 중요한 거는 금방 지치더라고요. 이게, 반신욕이 지친다. 네, 이게 맞는 건지 저한테 맞는 건지 궁금했어요. 잠깐만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반신욕이 지친다는 저 처음 반신욕을 들어봐가지고. 하면 체온은 올라가서 좋은데 네.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 빨리 오래 네, 못 한다. 피곤해지는 느낌. 어지러워요? 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예, 맞습니다. 실제로 땀을 갖다가 많이 빼고 난 뒤에는 지쳐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막 이 피부 쪽에 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체로 이렇게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좀 약하다든지 그리고 땀이 원래 없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땀을 갖다가 많이 내게 되면 지치고 추위 더 타고 할 수도 있죠. 그 어떤 여자분들은 춥기 때문에 장판이나 온돌에 뜨겁게 쩔쩔 끓게 이렇게 주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너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에 나가면 추위를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냉수 마찰로 한번 하고 주무셔라. 아침에 나갈 때 한번 차기 해라. 용기를 마시고 해봐라. 네. 이렇게 하면 네. 정말 이제는 춥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럼 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냉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땀만 빼지 마시고 네. 냉온탕 있죠. 네네. 원래 냉온 교대욕을 점차 하면서 냉수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원래 이 냉수 마찰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네. 예, 뜨겁고 차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준희 아나운서처럼 이제 여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자율신경이 좀 부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라 약간 혈압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냉수와 온수를 왔다 갔다 하는 교차 목욕은 이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켰다가 확장시켰다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것 때문에 목욕탕에서 익사하는 분도 계세요. 맞아. 그 일어서시다가 이게 그냥 어지러워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졸도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아무도 부딪혀가지고 없을 때. 네. 그 중풍이 그 그럴 수 나중에 그 치매 오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네. 뇌세포 파괴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냥 절대 반신욕은 오래 하지 마시고 냉온욕을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저 진짜 실제로 2번 정도 목욕탕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오. 쓰러졌어요? 네, 이렇게 나와서 너무 이제 힘이 없어서 네.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온탕에 오래 있을 경우에는 네. 항상 이 집골이나 집골. 집골 이렇게 해야지. 자꾸 벌떡을 갖다가 맞습니다. 아, 근데 또 금방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이런 멘트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참 공감이 되겠다. 아니 진짜예요. 아니 아침 새벽에 혼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네.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 새벽 5시 가셔가지고 천물 들어가신다고 가셔가지고 따뜻한데 계시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우면 바로 자빠지거든요. 큰일 나. 예, 천천히 해. 그래서 응급을 또 하는 방법이 이렇게 찬물을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떠서 세수대야. 예, 세수대야 떠서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이를 쓰기 전에 얼굴을 적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약간 수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진짜 생활의 꿀팁이네. 제가 볼 때는 집골 나야 돼. 아니. 그럼 이러시면 되잖아요. 찬물 좀 떠와가지고 예. 바르시고 난 다음에 집구리를 그렇죠.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시면 되겠다. 예. 아니 네. 이렇게 뭐 증상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한데요. 그럼 치료법도 좀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치료법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생활 관리도 정말 다릅니다. 금방처럼 목욕탕에서 땀을 많이 뺐더니 쓰러진다. 또 더욱더 이제 몸이 지치고 추워진다. 이런 것처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네. 소화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살이 좀 잘 안 찌면서 땀이 잘 안 나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태양인이니 소민이니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두 체질은 이 교감신경 항진형에 속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몸이 차고 수족이 냉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음료들 말입니다. 네. 커피, 녹차, 네. 카페인이죠. 네. 그리고 알코올, 네. 그리고 니코틴, 네. 아까 말했던 땀 빼기. 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땀 빼기. 네. 이래 버리면 자꾸만 더 신경을 갖다가 예민하게 만들어 버리고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긴장만 하면 더 몸이 냉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로 그런 요법을 딱 끊고 네. 오히려 이제 가벼운 이제 수영 아니면은 한냉 교대욕 네. 이런 걸 통해서 표면을 조금 진정시키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네네. 주로 이제 해산물이나 신선한 채소들을 먹어서 네. 소화기에 이제 부담이 안 되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반대 체질은 반대 네. 체질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잘 먹는 소화기가 아주 왕성한. 저는 이 먹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상당하시죠, 우리. 뭐를 또 뭐를 또 전에 상관합니까? 보니까 상당히 뭐 혼자 다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뭘 또? 목이 싹 땡겨요. 아니 뭐 제 나이 때 항상 먹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먹는 걸로 빈정상할 그렇죠. 뻔했어요. 이런 분들처럼 소화기가 아주 왕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소양인 체질들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 땀이 원래 많고 제가 막, 그래요. 예, 막 그냥 네. 가만히 이야기만 해도 땀이 쭉쭉쭉 네. 흐르고 이런 태음인들, 소양인들 이런 분들은 이 바깥보다는 이 소화기 안으로 아주 열이 있는 타입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말했던 생강이나 계피나 또 뭐 유자차, 그게 아니군요. 사과 이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속이 더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자꾸만 열은 생기는 것 같은데 말초는 차가워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뭐 알로에, 양배추, 뭐 영지, 구기자 이런 좀 시원한 성질의 것들을 좀 먹어주면서 땀을 빼는 예. 그리고 헬스도 하고 유산도 하고 예 그렇게 땀을 막 빼주는 이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속에 열도 풀리고 그리고 말달은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네.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네. 네. 저는 운동하면 땀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인데 땀이 많이 나면 되게 상쾌해지더라고요. 네. 상쾌해지고 또 그만큼 물도 많이 마시고. 근데 그 원장님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 막 뜨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같은 체질은 맥주가 맞대요. 그리고 속이 좀 약한 분들은 소주가 맞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의보감 안 나와. 동의보감 안 나와. 동의보 말고 동의보 가면은 맥주가 없습니다. 네, 맥주가 없어서 참 아쉬운. 아니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맥주가 이제 보리로 만들었다면 성질이 좀 냉한 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속에 열이 있어서 막 잘 드시고 땀이 잘 나고 좀 체중이 잘 늘기 쉬운 분들은 알코올 자체가 조금 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또 물질이니까 맥주 한 잔 하고 땀 좀 빼시고 하면은 네.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이래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운동할 짬쫙 맞아요. 맥주 한 잔 딱 첫 잔. 첫 잔. 예. 근데 조 원장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저 아주 뭐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네, 아니 네. 맥주 아까 이야기. 네. 동의보감 안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원고에 없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너무 말씀 잘하네요. 네. 네. 딴 걸 또 한 번 여쭤볼까? 자 그러면 이게 겨울 가기 전에 고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벌써 12월도 다가가고 이제 1, 2월이면 부산은 추위가 끝인데 보통 한의원 가서 이제 병 한번 치료하면 한 석 달 걸리잖아요. 네. 고쳤는데 봄이야.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봄에도 손발이 차가운 분들도 그럴 수 있구나. 센 추위도 있고 많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와, 참 추위를 나간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몸이 이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세포 사이클도 있고 그 오늘 태어나는 적혈구는 약 한 3, 4개월 있다가 또 새로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이요법을 하든지 또 목욕요법을 하든지 간에 네. 우선 그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네. 자기한테 맞는
맞는 어떤 운동이나 좀 음식을 먼저 좀 고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꾸준히 한 3개월 우리 100일기도 하듯이 네. 꾸준히 하시고 생활하면 봄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네. 면역도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래서 잘 낫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어. 특정 질환, 뭐 당뇨가 있다든지 또 신경에 어떤 압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이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운동과 음식을 잘 가려서 네. 생활에 좀 이 응용을 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침으로는 안 되나요? 아, 침보다 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손발이 차다고 네. 막 배에다가 이만한 뭐 막 용기 있잖아요. 하고 이러는데 그 팔아요. 제가 그래요. 팔고 봐봐, 이거 한 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 뜨거운 물 넣어서 예. 이렇게 배에 대고 있으면. 그 아까 말했듯이 이 표피를 너무 자극을 해버리는 것도 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침도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맞고 뭐 목욕탕 가서 부항 뜨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안 되겠고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그게 맞도록 뜸을 뜰 것인지 네. 침을 맞을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수영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운동법이나 마사지법 같은 게 있을까요? 손발열이 아, 찬데 그렇죠. 운동이나 마사지. 예.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하죠. 예, 따라 해보시는데 가장 간편한 것들이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예, 호흡법. 네. 아무래도 이 말초 쪽에는 혈액이 한 30%밖에 우리가 안 가고 그 대다수가 복강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 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숨을 들여 마시면 네. 우리 보통 단전 호흡 이러는 네, 네, 네. 들어 마시게 되면 배가 쭉 공기가 차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복강을 눌러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빨대를 이렇게 물고 이 빨대가 저 배꼽까지 있다 생각하시고 네. 천천히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강의 피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럼 이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팔다리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거든요. 손 따뜻해진다. 예, 따뜻해지죠. 무슨 말씀이세요? 와, 이거 열체크 해보고 싶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호흡법을 예, 이렇게 천천히 길게 복식 이렇게 호흡. 쭉 그러니까 피를 복강에 몰려 있는 피를 쭉 눌러가지고 네네. 손발로 이렇게 보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혈액 순환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네. 집에서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호흡법을 이 배 안으로 바람을 밀어 넣어서 이 보에 꽉 찬 이런 네네. 혈액을 이렇게 순환시킨다는 느낌으로 복식호흡도 되게 손발에 즉각적인 효과가 네네. 또 있습니다. 오. 네. 또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 네네. 차우면 어떻게 합니까? 네. 손 비비죠. 비비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혈찰이 누르고 뜸 뜨고 시간 안 됩니다. 안 되고 손발을 이렇게 비비는 것도 실제로 말초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손에 상처만 없다면 이렇게 손뼉치기 연습, 손뼉치기 연습 네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또 막 웃으면서 말이죠, 막 손뼉치고 이런 것들도 건강박수. 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겠고 네, 네. 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팔다리를 위로 올리고 네. 막 이렇게 떨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떨어주는 거. 네. 예, 거기는 아무도 좀 보이지 좋을 않는 것 곳에서 혼자 혼자 뜨는 네. 이것도 상당히 이 모관 운동이라고 아, 예. 혈액 순환을 갖다가 오. 도와줘서 정맥과 동맥 사이에 이러한 순환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네. 집에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 운동 조심해야 될 건 네. 우리가 레이노병 같은 이제 말초 혈관성 질환들이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피아니스트가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손을 이제 직업적으로 쓰거나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는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네. 그런 어떤 그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염증들이 결국 혈관을 수축하는데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손을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까 운동 중에 이렇게 터는 운동 네네.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배웠던 거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그러면 호흡법인가요? 호흡법은 뭐 전신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심폐 그러면요. 기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조 원장님께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번 쭉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 빨대로 이렇게 빨대로, 예. 그러니까 빨대로 빨대로 하시란 말이 아니고 예. 예, 입은 느낌으로.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열고 네. 이 바람이 배 밑으로 흘러간다. 이 네. 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 밑으로 공기를 바람을 채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네.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이렇게 횡격막이 복강을 누르도록 네, 네. 이렇게 내려보는 느낌으로 네. 천천히 들어 마십니다. 자, 네. 음악 하나 주십시오. 명상 음악 하나 주시고 자, 여러분 숨을 들이마십니다. 깎아야 그리고 됩니까?
눈도 감으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다시 계속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천천히 다시 이렇게 내뱉는 쪽으로.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내뱉지는 마시고 들어 마신 만큼보다 같거나 좀 적게끔 이렇게 이제 내뱉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발로 피가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면 아. 더욱 더 좋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예. 따뜻해졌어요, 뭐. 예. 진짜 한 교수님 뒷골이 땡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을 빼다 보면 머리 어지럽고 풍선 불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준희 씨. 근데 뭔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맞아. 내가 거짓말 아니?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니까. 이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준희 씨는 이거 꼭 하고 네. 이거 서는 거 하고.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 복식호흡 하면은 네. 횡격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네. 이게 아까 피를 밖으로 보내는 효과도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횡격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몸으로 압착이 돼가지고 풀이 나가면서 네. 통증 완화라든지 면역성 강화에 많이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복식호흡은 네. 제가 의사예요, 저도. 누가 뭘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 용어 프로스타글란딘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복식호흡은 굉장히 몸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겨울철에 혹시나 운동하러 가시다가 괜히 막 낙상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 운동하실 시간이 애매하다 뭐 좀 약간 상황이 안 좋다 그럴 때는 방금 보셨던 이 호흡법만 쭉 해주셔도 그죠 수족냉증에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이 명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도움. 아까 또 뭐 면역 물질도 생기게 네. 만든다고 하니까 뭐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운동도 운동이고 뭐 이 명상도 명상이지만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따뜻한 한방차 한잔 하고 가시죠. 자, 오늘 푸드 처방전은 우리 조병재 원장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푸드 처방전 차 한잔 하실래요? 따뜻한 차. 뭐 어떤 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여기 이제 빨갛게 생긴 구기자. 구기자. 아, 이게 빨간 예. 게 구기자구나. 예, 구기자입니다. 예, 잘 말랐네요. 네네. 그리고 영지. 전 이거 계피인 줄 알았어요. 네, 영지죠. 영지버섯. 어이구야. 예, 이거는 잘라서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생강. 생강. 예, 생강.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유자로 만든 유자차. 유자차. 아, 예.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 오늘 우리 네. 패널 분들에 맞도록 이렇게 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차들이 어디에 좋은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네, 직접 네. 우리 조 바리스타께서 예. 제주해 드리니까. 그럼 먼저 우리 레이디 퍼스트니까 오케이, 예.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소화기가 조금 약하고 속이 냉한 편이시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예쁘게 생긴 유자차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해보겠습니다. 와, 유자차. 네, 어, 유자차. 네, 유자차. 그리고 네. 우리 강 원장님은 네. 상당히 이렇게 이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속에 열이 있으신 분이라서 아, 연세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영지가 네. 이 혈액을 맑게 하고 오. 심장에 열을 내린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지차가 네. 순환을 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도 맑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속은 타요. 맞아, 잘 봤었어요. 예. 그럼 저도 영지가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구기자, 네. 예, 우리 한 교수님은 네. 이 구기자가 원래 이 근력도 좋게 하고 신경계 계통의 순환 그리고 요즘 막 바쁘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피로도 하시기 아, 때문에 바쁘시죠, 예. 피로 회복에 좋도록 그리고 몸도 순환이 되도록 구기자차를 한번 대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네. 이 구기자랑 영지랑 섞으면 어때요? 예, 구기자 영지가 또 둘이가 공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지는 좀 쓰거든요. 네. 쓰기 때문에 네. 구기자는 약간 또 단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둘을 섞어서 이렇게 차로 해서 저는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씩 되겠습니다. 주세요. 네. 마셔봐야 되기 인생의 때문에. 쓴맛을 예, 하시죠. 쓴맛을 아시는 분이 쓴맛을 저도 드셔야죠. 같이 달달하게 안 됩니다. 이상한 속에 습관이에요. 열이 천분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네. 잔을 제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예.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이게 꿀을 좀 넣은 것 같아요. 네네. 꿀이 들어간 유자차. 유자차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네. 아니, 정준희 아나운서 많이 드세요? 네, 지금 좋아하고요. 네. 향도 좋고 직접 담그기도 해요, 저는. 유자를 담근다. 네, 이렇게 설탕이랑 켜켜해서 네. 이야. 쉽습니다. 어려워요. 잘라서 자. 설탕만 부으면 되는데. 그렇지. 배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시고. 네네. 네.
네. 향이 야 이거 드실 줄 아네. 남의 유자를 따왔나요? 남의 의자. 남의 유자 아닌가요? 잘한다. 속을 따뜻하게 데워줌으로 인해서 혈액의 어떤 순환을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 강 박사님. 예. 강 박사님은 영지. 네. 예, 영지가 심장에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해서 속에 열을 내리고 순환을 시키고 빙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좀 원래 이가 좀 끓여야 됩니다. 근데 이 영지는 너무 팔팔 끓여버리면 유효 성분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차 우려내듯이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물에 오랫동안 담궈 놓는 게 더 오.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해 드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스불에 끓이지 말고 예. 당근이 끓는 물에 요즘 중탕기 같은 거 중탕기에.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온도를 맞추셔가지고 집에 있는가 모르겠네. 강 박사님 네. 조금 우려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좋다고요, 강 박사님? 이게? 심장에 열을 내리고 네. 또 뭐라 했죠? 피를 맑혀 피를 맑게 나이 좀 있으실수록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말린 영지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담그시면 예, 뭐 요즘은 얇아서.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한 교수님. 예, 구기자 이 차. 네. 구기자가 네. 그 남성들의 어떤 스태미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도 구기자는 상당히 좋죠. 혈압 강화 효과도 있고요. 구기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예, 끓여주시면 되는 원래 거예요, 이 보리차처럼? 너무 뜨겁게 해버리면은 정말 좀 좋은 요소들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은은한 불로 오랫동안 우려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고 네. 팔팔 끓여버리면 사실 이게 맛도 좀 탁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은은한 불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요령이겠습니다. 아 근데 구기자는 벌써 이렇게 딱 담기는 순간 물이 싹 빠지네요. 네. 예. 색깔이 아름답죠. 네네네 예. 그러네요. 이 강박사님 어떻습니까? 자연의 향기입니다. 아주 거룩한 숲 속에 나는 자연의 향기. 예. 어유 강박사님도 요즘 방송 많이 보시네요. 예, 아니 방송을 제법 보시네요. 입술 튀기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한 교수님. 아, 근데 색깔이 참 예뻐지네요. 네. 보고 있으니까 점점 색깔이 싹 퍼지면서 그죠 그죠. 예. 이 빨간 색깔이 싹 퍼지는 게 이게 딱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빨리 네네. 마셔요. 예, 예. 어떻습니까? 자, 뭐라냐 단맛도 좀 있는 것이 네. 약간 쓰기도 하고 하여튼 맞습니다. 아이고 이 아주 맛의 어떤 감각이 대단하시네요. 예. 이 아, 단맛과 예. 약간 쓴맛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구기자입니다. 또 바꿔 먹어버려요. 저는 더 열어나가지고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손에는 구기자와 영지가 섞여 있는 예. 예. 차가 들려 있습니다. 네. 색깔부터 근데 이게 진짜 향이 있죠. 향이 네, 향이 있죠. 되게 네. 고소한 향이 나네요. 조금 더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뜨거. 물이 뜨겁네. 이거 안 뜨거워져. 잘 드시네 근데. 오. 풀어서 근데 이거 괜찮은데요? 아니 그렇게 많이 우러나지 않는데도 괜찮. 되게 지금 먹고 아니 싶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오. 마셔보고 싶어요. 맛있겠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네. 그 영지나 이 구기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생강이나 유자도 네네. 뭐 흔히 다 집에 갖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면 유자나 생강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죠. 재서 똑같이 네, 재어서 재어서 꿀에 넣고. 재우셔도 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영지와 이것들은 같이 너무 팔팔 끓이지 말고 예, 은근한 약간 불에. 7, 80도의 은근한 네, 불에 네, 네. 오래. 오랫동안.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네. 이 영지하고 이게 구기자 같은 것도 네. 드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속이 냉한 분들이 이 좀 찬 약을 먹게 되면 속이 더욱더 이렇게 냉각되어서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변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또 더 추위를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냉한 성질의 음식들은 우리 그 정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좀 피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유자만 오늘 드시면 그러면 잠깐. 푸드 처방전의 클로징 멘트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카메라 딱 보시고 여러분 한방차 한 잔 하실래요? 이걸로 끝내시죠. 네, 예. 괜찮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여러분 추운 겨울 한방차 한 잔 어떠세요? 역시 정준희 아나운서가 탁 하자 그러니까 마시고 싶네요 진짜. 채널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좋았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조 원장님께서 너무나 네. 좋은 차를 좀 추천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네. 차뿐만 아니라 좀
그 수족냉증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네. 어떤 게 좀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차류나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뭐 마이너 되는 미네랄도 있지만 네. 이 주된 음식 3대 영양소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이 또 손발 차갑고 몸이 냉한데 아주 이제 또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당류 아닙니까? 음흠. 밥, 빵, 면, 과일,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많이 네, 있죠. 네, 네. 예, 과일. 과일 같은 거. 네. 이 다 당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료로 치면 꼭 휘발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에 확 넣으면 순간 확 달아오르는. 근데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 새우, 뭐 굴 이런 이 살코기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장작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불에 넣으면은 순간 확 오르진 않지만 은은하게 밤새도록 탈 수 있는 게 장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분들이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 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은근하게 오랫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손발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60대 이상 우리 그 일반인들 네. 식이 조사를 해보면은 열의 7분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오. 나오거든요. 반반이죠. 예, 네, 보통 네. 하루에 물론 이제 뭐 자기 근육량이나 활동량 또 뭐 어리냐 나이 들으냐 여기 따라서 단백질 요구량이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한 100g 정도, 네. 예, 100g 정도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하루에 100g 드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 100g 넘잖아요. 맞습니다. 한 20g, 100g. 네, 예, 예.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먹으면 되게 많이 드셨다라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이런 도표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지방 종류들은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대가 많지 않고 금방 꺼진다면 단백질은 아주 열량 올리는 힘도 세고 네. 그리고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음. 그래서 너무 손발이 찬 분들이 채식 위주로나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먹어버리면 살만 찌고 손발은 자꾸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섭취하셔야 네. 근육량도 늘어나고 네. 몸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남의 살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류는 알겠는데 네. 두부도 있고 콩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이긴 하지만 네. 그 효율, 그 여가가 좀 낮습니다. 아. 그 예를 들면 돼지고기 100g 같으면은 순수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콩으로 만약에 환산해서 똑같이 하면은 약 5배 정도, 500g의 그 콩을 먹어야 되니 두부를 몇 개를 먹어야 되는 만약에 거야, 그럼? 돼지고기 100g 구우면 또 한 70% 줄기 70% 네, 네, 정도로 네. 줄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이 큰 분들은 한 2점 먹으면 100g 금방 없어지는데 네. 그걸 먹을까 아니면은 두부를 500g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효율적으로 이런 동물성 식이가 단백질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굽는 거보다 그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는 사실 그거는 별로 상관 안 해도 된다라고. 삶는 것과 굽는 것은 예, 그렇게 뭐 크게 상관하지 일단 않는다. 단백질 섭취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간도 손발이 차서 걱정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조병재 원장께서 닥터 처방전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처방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 누구를 닮았어요. 아이고, 자, 닥터 처방전 보겠습니다. 생강 반신욕 먼저 내 체질을 알라. 아까 그 저희가 다 OX 문제에서 말씀했던 그 어떤 맥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고 또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들 손발이 차면 넌 냉하니까 생강이나 계피나 이런 따뜻한 것들을 먹고 따뜻한 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혈액이 우리 몸에 일정하다면 겉이 차가우면 속이 냉할 것이요. 또 속이 뜨거우면 겉은 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체질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조식품을 먹는다든지 또 단백질이나 음식 섭취를 잘 하셔야만 네.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말이네요. 우리 손잡이법 나와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 딱 맞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고 나를 다른 사람과 기준에 똑같이 넣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정아나운서도 네. 다이어트 네. 계속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상담 좀 받으셔야 돼요. 찾아가야 네. 되는데요. 아까 방송에 다이어트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쉴 때. 쉴 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발이 좀 차가웠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따뜻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신 있는 손과 발을 되찾았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체담 한방병원의 조병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의 온도가 심장의 온도와 비례한다는 적은 있습니다. 손발의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수족냉증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네, 손발이 차신 분들 이번 겨울에는 온육만 하지 마시고 좀 냉수와 온수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 체질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더 재밌는 소식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